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전에 말씀드렸던 보행자청, 보행자부 또는 가장 바람직한 생각은 독립적인 정부 부서로서 보행자 문제를 전폭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또 그런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 얘기 이제 덧대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행자 부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 전반에 걸친 그 운영의 철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생각에 아이디어가 아주 산뜻하게 탁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향해서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이제 발전을 해왔죠. 몸 부풀리기를 해왔죠. 근데 대개 한 10년 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메인티넌스, 보수 유지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10년 전부터 손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것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뭔가 나라가 나가야 되는 것이 성장 측면의 부분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간추려서 아주 핵심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면서도 그 에너지가 아주 잘 쓰여질 수 있는 효율 높이는 그런 그 행정과 경제 전반 체제에 그런 부분에 고민한 것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메인티넌스, 보수 유지, 국가의 보수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몇 군데 보행자 문제다. 네. 그 다음에 감사를 한 것이 지금 감사원에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감리 감사는 아주 세칙에 관한 문제를 잘 아주 심플한 매뉴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착을 시켜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몇 개의 이제 다른 그런 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일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매우 다양한 측면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정부패 문제도 다 끼어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 같은 건 사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메인티넌스 문제. 국가를 유지 보수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세월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선들이 지금 와서 우리 바다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족 자원을 쓸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데,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매우 재밌는, 그리고 매우 효과의 파생이 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이 보행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의 노년층의 증가와 아주 잘 맞물려 있고, 또 이제 새로 올라오는 층들에게, 젊은 층들에게 나라 전체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가야지만 서로가 참 협화하면서 나가는 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방식의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보행자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국가안전처가 생길 때 그 뭐 세월호 때문에 그런 충격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그 국가안전처보다도 오히려 그 국가 유지 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철학과 함께 집행의 어떤 원리라든가 그 프린시플들 그런 것들이 만일 제대로 정립이 되어가는 지난 한 10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참 많이 그 옛날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지혜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민하면서 일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그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키워져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솔직히 환경 문제나 이런 거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보행자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큰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간 중심의 보행자 독립부서가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튀인 사람, 또 마음이 열린 사람, 또 뭔 계층 관계라든가 연령층의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다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민간 중심으로 뭐 꼭 도로 계획만이 아니라 어떤 그 빌딩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련돼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잘 손을 대어 봐야 될 그런 계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행자 독립부서가 이런 감리를 할 수 있고 또 아주 사전에 큰 보행자를 위한 계획을 짬으로써 가장 민주 정치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현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 환경평가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연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천성산에 터널 뚫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개구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개구리 하나의 그 어떤 종을 뭐 이 다양성 보존에 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천성산을 뚫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그런 그 원리를 들이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보행자 문제는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또 그런 아주 튼튼한 논리 기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로 문제만 말고 뭐 전반적인 우리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친히 우리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발로 걸어가면서 또는 우리의 시선이 와 닿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 피부가 와서 닿는 그런 그 인간 도시 계획을 한다. 또는 도시 계획의 인간화를 한다. 이런 부분과 마주친 것이고 그것이 곧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광역 감리를 하는 그런 그 민주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 영향 평가로 바뀌어가면서 그것이 정책의 인간화 문제, 휴머니제이션, 인간화 문제, 정책의 인간화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뭐 당장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벌써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지만 되는 말하자면은 이제 남북에 대치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전과 같은 시가에서 무슨 어떤 비정규적인 난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고 주거의 문제, 또 건물의 문제, 이런 도로의 문제, 또 사람들의 어떤 피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민방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지하에 그 지하도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뭐 한 30분 하면은 그냥 적당히 그 일회적인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모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안목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행 부서로서 독립적인 그리고 민간의 그 매우 많은 참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보행자 독립부서가 꼭 필요하다. 지금이 이미 10년이 늦었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여기에 집중해서 다루면서 몇 가지 다른 그 시야에서 본 것들과 잘 연결시키면 국가의 메인티넌스 그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고 국가를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